안녕하십니까, 바람개비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잘 아실 겁니다. 연주지, 둥근형 연주지로, 원형 연주지로 아주 극예민한 목줄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목줄지를 만들어서 병해 낚시나 입질 예민한 학꽁치 낚시를 할 때 목줄지로 사용할 그 목줄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이런 발포, 막대 발포지와 요 연주지를 접합을 해서 예민한 찌로 명성이 나 있는 눕지, 입질을 하면 누워버리는 그런 찌를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연주지의 부력을 측정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부력지 맞춤용 수조가 없어서 이렇게 물병에다가 일단 물통에다가 바닷물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이게 바다 상황과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염도 정도는 바닷물이니까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 또 조금 차이 나는 건 나중에 뽕돌로서 가감해서 정확한 부력을 맞추는 걸로 생각하고, 일단 어느 정도의 부력을 측정해서 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연주지에다가 이렇게 도래를 하나 달아서 부력을 상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품, 일단 여기다가 봉돌을 어느 정도를 일단 봉돌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게 G2 봉돌 정도 되는데, G2 정도 되는데 이걸 2배를 일단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2배를 달아서 이거 상당히 부력이 상당한 부력이 나오네요. 이게 원형 연주지 7호인데 아주 부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볼펜에 3B 정도 되는데요. 여기 3B 정도인데요. 3B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3B 봉돌을 달았는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잠깁니다. 풍도래가 절반 정도 잠기는 정도니까, 여기서 완전히 잠기면 위에 너무 예민해서 누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잠기면은 한 3분의 2 정도가 잠기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추의 부력을 전체를 한번 무게를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전체가 2g, 연주지에 밑에 달았던 부력 상쇄용 추를 모두 떼어서 이렇게 달아보니 3g이 나옵니다. 그럼 3g 기준으로 해서 요게 민물 도래추인데요. 요게 3.2g 나옵니다. 그럼 요걸 도래 부분을 일단은 이 부력만큼의 봉돌을, 여기 민물추인데요. 민물추를 요 부력만큼 지금 잘라서 가공을 해 놨습니다.
그럼 요걸 여기다가 아랫부분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가운데 중심을 잡아서 찌를 뽕줄을 잘 넣고, 무게 중심을 잘 잡아서 줄을 넣고 순간 접착제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옆에 빈 틈도 메꿀 겸 이렇게 해서 밑부분에까지 접착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히 발라주겠습니다. 경화가 되기를 기다려서 윗부분에 막대형 발포지는 다른 색깔로 그린색으로 위에다가 하나 붙이겠습니다. 이것도 팁인데요. 요 한쪽에는 스토퍼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없고, 그러니 붙일 때에는 스토퍼가 있는 쪽이 위로 오게, 위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이는 게 나중에 위에 고리를 고정시킬 때 잘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순간 접착제를 해서 이렇게 접착을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목줄이 통과되어야 되는데요. 그 윗줄에 목줄을 통과시키려면 위에도 도래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다이소에서 0.6mm 스댄 철사를 이렇게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걸로 위쪽에 도래형으로 만들 고리를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원줄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고무 가운데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원줄을 그을 때는 원줄을 밑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요 위에 걸어서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원줄이 밖으로 탈락이 안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철사로 고리를 만들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옷빈이라고 하죠. 요걸 뒷부분 스프링 부분을 이용해서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1회전 감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남겨두고 반대 부분을 스프링에 바짝 잘라서 이걸 고리로 이용한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할 때 약간 틈새를 스프링 사이 틈새를 만들어주면 나중에 원줄이나 목줄을 탈부착을 선을 자르지 않고도 탈부착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렇게 최대한 짧게 잘라주고, 이렇게 보시면은 스프링이 이 틈 사이로 낚싯줄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사이를 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윗부분은 여기 G 스토퍼가 있으니까 스토퍼 구멍을 가운데 스토퍼 구멍으로 이렇게 고리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단단하게 당겨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눕지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보이도록 합사줄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랫부분에 원줄을, 이거는 목줄지로도 사용할 거니까 원줄 아니면은 목줄을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하기 전에 지금 스토퍼가 없는데요. 민물 스토퍼를 하나 끼워서 고정을 하고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원줄이나 목줄을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면 이게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해서 이쪽 부분에 스토퍼를 하나 끼워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뒤로 안 가니까 빠지지 않게 어느 정도 스토퍼를 둡니다. 얘는 꽉 안 붙여놔도 조금 여유를 둬도 이게 조금 움직여도 유동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주고, 이렇게 목줄을 해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입질을 하면은 서 있다가 입질하는 순간 이렇게 눕게 되죠. 이렇게 눕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눕지는 아주 예민한 입질까지도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로 하공치나 뱅에돔 입질이 예민할 때 이걸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유동이 되기 때문에 수심을 수시로 조정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입질이 예민하지 않고 활성도가 좋다, 또 아니면은 바람 때문에 이게 눕지를 사용하기 불편하다 할 때는 이 줄을 여기서 분리를 시킵니다. 위에 고리 부분에 있는 줄을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빼서 이렇게 그냥 일반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봉투를 좀 더 무거운 걸 달아도 되고, 그러면은 일반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여기 스토퍼 있던 걸 이쪽으로 스토퍼를 옮겨주면 되니까. 바닷물에 이렇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입질을 하면은 이렇게 누웠다가 아주 예민합니다. 이거는 작은 입질에도
바로 이렇게 누워 가지고 거신을 전달하게 되니까 그 다음 깊이 수신 깊이 들어가 있고 봉투를 조금 조류가 세다든가 조류가 빠를 경우에는 봉투를 좀 무거운 걸 달고 싶을 때는 위에 부분을 제거해 버리고 바로 이렇게 일반지로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목줄지 아니면은 면장대지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원형 연주지 9호지입니다. 이 발포지로 고기가 입질했을 때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찌도 일단 부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봉투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 도래추를 민물 3호 도래추를 한 두 개를 3.2g 짜리인데 두 개를 달아서 3.2g 두 개를 달았는데요. 두 개를 다니까 한 2분의 1 정도 잠기네요.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3g 수중지 중에서 무게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6g 이 정도 1호 1.5호 정도를 가지고 만들면은 이 스댄 철사를 이것도 한 1g 정도 나가니까 여기 뒤집어졌을 때 멀리 캐스팅이 했었어도 눈의 시야에서 이게 뒤집어진 걸 빨리 식별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졌을 때 색깔이 다른 색깔이어야 빨리 파악이 됩니다. 같은 색깔이 뒤집어지면 뒤집어졌는지 이걸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잘라서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붉은색 도미 입질 레이밍할 때라든가 그때 사용하는데요. 그럼 이게 뒤집어졌는 걸 빨리 파악할 수 있으려면 뒤집어졌을 때의 색깔이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있다가 갑자기 파란색이 된다든가 파란색으로 있다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뀐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입질을 한 상태가 되겠죠. 이걸 반으로 절단하는 게 가장 큰 난관인데요. 어떻게 이걸 절반으로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실 분은 저인데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감을 믿고 그냥 절반으로 절단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감을 믿고 잘라가지고 반쪽만 쓰더라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모양이 좀 그래도 이거는 거의 절반에 잘린 것 같아요. 보니까 찌를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가운데 부분을
가는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무게 중심이 좀 가운데 쪽으로 있어야 나중에 이게 잘 예민하게 잘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원줄 들어가는 중심에 철사로 일단 중심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반씩 쪼개서 윗부분 아랫부분 색깔이 틀리게 해서 지를 만드는데요. 여기 기능은 이런 식으로 던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방으로 했다가 전방에서 고기가 물면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는 그런 기능. 원줄이나 목줄을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리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위에 고리 부분은 풀 수 있도록 흘림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고리를 저는 이걸 철사로 해서 스텐 철사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밑에 줄이 찌는 목줄지가 아니고 머신지, 던질지 일반 흘림지입니다. 흘림지인데 아주 예민한 입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이렇게 밑에 스토퍼 하고 위에 목줄 아니면 원줄을 통과시켜서 입질을 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도록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철사로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굳이 철사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찌도 예민한 찌로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목줄에 이렇게 윗부분까지 줄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바람이 많이 불다든가 또 예민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이걸 흘림지로 그냥 일반 찌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도 원줄이나 목줄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빼내서 제거해서 제거하고 나면은 이게 여부렉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아래에 목줄에 봉돌을 더 달아서 일반 흘림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윗부분도 조금 전에 눕지처럼 아주 작은 소형 호핀을 이용해서 아래 위에 모두 고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스프링 부분을 고리로 이용해서 조금 틈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로 목줄이나 원줄이 이렇게 들어가서 체결했다가 벗겼다가 쉽게 할 수 스프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꼬여져 있지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은 줄이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빼면 되죠. 요것도 철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걸로 해서 아랫부분도 하나 꽂고 그 다음 윗부분에도 이걸 꽂고 해서 양쪽으로 꽂아서 고리를 만들면 됩니다. 아랫부분은 이런 식으로 틈을 줄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원줄은 고정이니까 윗부분만 원줄이나 목줄을 탈거하거나 결속하기 위해서 그런 틈을 주어서
원줄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빼서 그냥 흘림지로 하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